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셉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서 좀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나지 않지만 그래도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올해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가 2021년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하나 시스템이 뭐 인공위성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피물량 이 부분에 좀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이상 없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다우지수를 먼저 볼게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3만 포인트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렇게 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수렴 과정 겪을 때는 조금 쉬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위쪽 방향으로 가는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봐도 되고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으로 봐도 크게 이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우지수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대신 상승 각도가 아주 가파르진 않고 이렇게 쉬는 흐름 나왔으니 이제는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 줄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지수보다는 보통 나스닥이 좀 더 흐름이 좋은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상승하는 모습이죠. 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휴식이 한번 나오고 상승 구간에 또 휴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구나. 이거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각도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이제 영국이랑 EU가 브렉시트 이후에 4년 반 만에 굉장히 오래 걸렸죠. 4년 반 동안 서로 이제 뭐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이 약간은 안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브렉시트에 대한 대책으로 EU에서는 이제 50억 유로 쪽을 이 정도를 이제 그 지원 대책으로 해서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미국에서도 그래도 다행인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연휴 동안에 이제 기일까지 쭉 서명을 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뭐 셧다운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있었는데 결국 본인의 이미지가 지금 나빠지면은 뭐 만약에 4년 뒤에 뭐 재도전을 한다 할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셧다운 방향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예산안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게 이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최대 금액이 600달러인데 이게 2000달러까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서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화당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조율을 하려다가 결론적으로는 셧다운 앞두고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면은 그냥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인력 빼놓고는 다 이제 문 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셧다운 같은 경우 좀 피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중단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예산안은 이제 2조 3천억, 2조 3천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2조 3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이제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9천억 달러의 이제 코로나 경기부양책, 그리고 1조 4천억 규모의 이제 연방정부 예산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나라 증시죠. 우리나라 증시 오늘 뭐 오전부터 해서 개장 초부터 이제 연휴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더라고요. 개인 투자분들 사이에서는 그 연말 양도세 때문에 오늘까지 보유해야 이제 배당일이죠. 저희 유료분들께는 미리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막 하락해가지고 급락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매물이 나오긴 나오죠. 안 나올 수는 없이 이건 매년 나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고 받아주는 대기 세력도 있고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내일 배당락까지 나오니까 약간 밀리는 그러니까 2,800을 하회하는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800하에서 뭐 2750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죠. 이 정도는 흔들기 나와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요 양봉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2750까지 안 내려오고 살짝 흔들기 정도만 나오고 위쪽으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위쪽 방향으로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장 마감으로 갈수록 개인 투자분들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주주 양도세권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일부 물량이 나오고 그 전부터 계속 나와요. 꾸준하게 나와요. 꼭 마지막 날 다 청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물량이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뭐 한 1조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9,460억 정도의 개인 물량이 나왔는데 뭐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대주주 양도세가 뭐 3억으로 이렇게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은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총상위 종목들, 코스피 시총상위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 부분이 3억으로 낮아지게 되면 우려해야 되는 게 이 인생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해서 바이오 쪽에 들어가신 분들 이분들이 매도가 강하게 나와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해당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유예가 됐죠. 10억으로 해가지고 기존 방침으로 해서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에 11월에 이미 리스크는 해소됐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뭐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도 항상 이렇게 뭐 주변에서 이제 말이 들리면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확하게 판단이 되죠. 오늘 결과 놓고 보니까 어때요? 안 밀리죠. 그래서 이 부분 알고 가시면 되고 대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에서 이제 6,400억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2,800억 매수가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가 코스피 주식 9,400억 매도한 거는 크게 놀랍진 않은데 코스닥을 이렇게 매도한 거는 조금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좀 놀라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그러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부터 해가지고 거의 2조 가까이 1조 9천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에 2조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린 게 코스닥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피는 이제 3조 조금 넘는다 그래서 3조 2천억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이에요. 그러면은 큰 차이가 안 나죠. 이게 2조 가까이 되고 이게 3조라고 하면은 시장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이다.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그래서 뭐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종목을 이렇게 쫙 멋지게 끌어올리는 것은 기관에서 들어와야지 좀 더 멋있긴 한데 이 기관에서 들어오는 게 좀 멋있긴 한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신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이 정도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위쪽 방향을 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옵션 매도 일부 하고 있고 선물 그동안 매수해 놓은 거 있으니까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3월물 해서 선물을 기존에 한 12,000계약 정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로버 물량 제외하고요. 신규 매수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요. 6,000계약 수익 실현에도 아직도 6,500계약 이상이 남아있고 로로버된 물량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주식은 양호 정도 양호하다. 코스닥 주식 같은 경우는 굿, 아주 좋다 정도 보시면 되고 선물이랑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선물 같은 경우는 3월까지는 좀 더 올라갈 것은 있다. 대신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보이기 때문에 1월 만기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보다는 이제 좀 제한적인 상승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제 중간에 만약 제한적인 상승 후에 약간의 쉬는 구간이 나오거나
혹은 뭐 배당락 구간 이후에 약간의 잠깐 약세가 나온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현재 뭐 양호하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약간 정체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최근에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고 950포인트까지 뭐 단숨에 달려왔죠. 그래서 그 다음 950포인트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엔 1000포인트죠. 이제 대망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1000포인트, 내년엔 1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렇게 그 한 600포인트대에서 말씀드릴 때에는 와닿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뭐 코앞에 와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뭐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제일 좋고 여기 조금 더 며칠 쉬다가 올라가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시총 굉장히 작은 뭐 몇백억 안 되는 종목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수나 이런 부분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이면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데 시총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시총이 낮은 종목이다 하면 지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종목들은 지수하고 연동이 거의 안 됩니다. 대신 상승할 때는 크게 연동이 안 되다가 하락할 때는 영향을 좀 받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적어도 한 뭐 2천억 이상이라도 되는 종목들, 웬만하면 4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을 보시고 조단위 종목 하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파운드리 기대감 그리고 뭐 특별 배당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77,500원 요 구간이 저항 구간인데 여기서 한 차례는 더 올라가 줘야지 안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충분히 오늘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배당락이 나오더라도 요 구간 77,500원 이제 요 공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잘 해줬다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에 DBI텍까지 뭐 파운드리는 곁다리로 같이 껴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를 이제 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DBI텍 하나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원익아이펙스나 이런 이 삼성전자 협력사들 오늘 협성회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입니다. 이게 1981년도에 설립한 다음에 출범 4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개사에 대한 뭐 이런 대표 종목들이 오늘 좀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행사하고 뭐 비디오 뭐 내놓고 하니까 영상 내놓고 하니까 요 관련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있고 이오테크닉스, 대덕전자, SFA, MC넥스, 파트론, 인탑스 등등등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 전일 이제 뭐 애플이랑 이제 스마트카 얘기 나오면서 하루 이렇게 일부는 내줬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정도입니다. 대신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됐다. 12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좀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뭐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5천 원을 돌파하느냐 여기서 저항을 맞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는 구간이 급등이 더 추가로 나오면 좋고 쉬는 구간이 나오더라도 12만 5천 원 아래서 쉬느냐 위에서 쉬느냐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지주사 쪽으로 LG는 뭐 기존부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저항받던 요 9만 원대죠. 그래서 목표치는 1차 목표치는 이미 다 도달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도 받아도 되고 이 종목은 이제 수익 실현해도 되는 구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있던 이슈들이 계속 넘겨오고 있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LG전자, 스마트카 그리고 이 SK머티리얼즈 음극재부 진출하는 부분, 기대감 부분이 오늘까지도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33만 원 구간을 돌파하면서 오늘까지도 멋진 7%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추격 매수는 이제 자제하실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 장중에는 좀 플러스권에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후장에서 쭈루룩 밀려 내려왔습니다. 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제 조기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임원진 장내 매도 부분이 좀 불거지면서 이 내부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항상 임원진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확실성 쪽으로 이제 뭐 증대가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 자체에서는 쓸데없이 오해 불러일으키지 말고 장내 매매를 금지해라라고 금지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부분이 있다. 이 어떤 임원이 어느 정도 매도를 했고 한 부분은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현재는 시황방송 중이니까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궤도 위성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NH투자증권에서 인공위성 포트폴리오 확대 쪽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원천 기술을 보유한 영국계 벤처 기업인 이제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내년에 이제 스페이스X 이제 테슬라 자회사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 쪽으로 해서 서비스 한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 저궤도 위성 쪽으로는 인텔리안 테크가 뭐 대장주다라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작년부터 언급을 드렸었는데 뭐 최근에 많이 좋은 모습 보였고, 그 뒤에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 들어오는 종목으로 이제 세트레가이라거나 뭐 AP 위성이라나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 기왕이면 대장주를 하시고, 아니면은 이게 조금 이제 못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그 뒤에 따르는 종목들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삼성제약 같은 경우 최장암 치료제 라이백스주가 이제 국내 인상 3상에서 안정성이 확인됐다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으로는 기존에 이제 잼시타빈이랑 카페시타빈 병용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뭐 유의한 차이가 없다라는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대로 뭐 잘 진행해서 신청을 한다라고 하니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멋진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삼강 M&T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죠. CS윈드와 함께 뭐 풍력적으로는 단단한 종목이다. 그래서 뭐 일본 오늘 같은 경우는 일본의 해상 풍력 시장 확대 쪽으로 해서 수혜 기대감이 올라왔죠. 그래서 대신 뭐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위쪽 21,000원에서 이 22,000원 사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아직은 못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21,000원에서 22,000원 구간,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걸쳐 있으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현재 가격대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고, 22,000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그때가 다시 한번 뭐 매매 구간으로서는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 그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1, 2 공장 생산 중단이 됐죠. 그래서 오늘 중단하고 내일부터 뭐 생산 재개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잘 올라왔었는데 이 흐름을 잠시 쉬어가는 흐름 정도는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21선 약간 하회했지만 그래도 3,000원대에서는 저점 매수가 3,100원 이하, 이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가 좀 잘 활발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래 꼬리 길게 단 것은 다행입니다. 뭐 내일 공장 재개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탈되지 않고 자 21선 잘 유지해 주면은 다시 한번 뭐 위쪽을 도전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